네, 안녕하세요. 드림 파트너스입니다. 네, 오늘은 3월 5일이고요. 금요일 장 마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수 먼저 보면요. 어제 나스닥이 좀 2% 이상 좀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일 우리나라 이제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, 장중에 저희도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. 장 초반에. 분봉을 보시면 시초가부터 개파락해서 출발을 했고요. 장중에는 이렇게 2% 이상, 코스피는 2.01%, 코스닥도 2.03%까지 빠졌다가 개인들의 열심히 이제 매수를 해서 반등을 해서 거의 코스닥은 보합 수준까지 좀 올라왔고요. 코스피는 0.5%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. 그 물량을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열심히 이제 받아내고 있었고, 장 막판에는 외인들의 물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장중에는 거의 1300억까지 이렇게 매도했다가 좀 줄어들었고요. 살짝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이제 강한 모습이 최근에 보여지는데,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것처럼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그 내용의 악재는 대부분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. 18일에 있을 다다음 주죠. FOMC에서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좀 강한 그런 입장을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시 좀 투심이 돌아오고 이제 외인들이나 이제 좀 매수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을 좀 볼게요. 어제 좀 말씀드렸던 요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이 2연상을 갔습니다. 보시면 이제 장 초반부터 거의 20% 갭 상승 출발을 해서 살짝 밀린 다음 바로 상한가를 그냥 갔어요. 좀 특이한 점은 그 윤석열 전 그 검찰총장 관련된 종목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다는 건데요. 대표적인 게 이제 서현 마이너스 거의 19%고요. 서현 탑메탈은 조금 이제 상승 나오다 밀려서 마이너스 3% 정도. 덕성이나 마이너스 거의 10% 되죠. 덕성우 마이너스 15%, OBS전자 마이너스 11%, 서현이와 다 거의 10% 이상 15%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. 그 와중에 이 능률만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. 거의 뭐 새로운 그런 대장주가 이제 출현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다른 서현이나 뭐 덕성 같은 종목보다는 상승폭이 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후발로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상승 종목이 그 삼성출판사, 그 스마트 스터디 있죠. 아기상어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었다가 이제 중간에는 이제 요 지난달에는 쿠팡 관련된 종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. 거기에 조금 주춤하니까 이제 스마트 스터디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장중에 좀 상한가까지 갔었고요. 이것도 저희가 상승 전에는 이제 못 잡았지만 두 번 상한가 간 이후에 좀 눌림목, 이때 장이 좀 밀리면서 많이 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잘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봤습니다. 근데 과거에 많이 상승했을 때 아기상어 관련된 종목으로 19년도에도 상승이 나왔고 했었잖아요. 그때보다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목표가를 정하는 건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. 이런 건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상승 나올 때마다 조금씩 나눠가면서 매도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톱박스 코리아가 이제 부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. 이 종목도 거의 역사적, 여기 과거 2017년이니까 이때는 저기 비교가 안 되고 이미 이제 3년이 넘었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좋은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. 19년도 최고점이 1,900원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러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.
굉장히 좋습니다. 아직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오로라라는 종목이 또 아기상어 관련 테마주인데 얘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. 그리고 KTCS, KTIS도 그 스마트 스터디 관련된 종목인데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죠. 직전 고점을.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오로라, KT, 그 CS랑 IS 그 형제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. 그리고 오늘 WI라는 종목이 또 상승이 나왔어요. 이것도 스마트 스터디 관련된 종목이거든요. 또 아직 많이 못 올랐죠. 코로나 저점이 그때 800 얼마였는데 지금 1600원이 안 됐으니까 두 배도 채 안 올랐으니까 지수보다도 훨씬 약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테마를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지켜볼만 하죠. 이 종목도. 그리고 장 초반에는 그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.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 찍고 많이 밀렸죠. 5%까지 밀려왔고요. SH에너지화학도 오늘 장중에는 18%까지 상승했다가 보합권 마감했고, 흥구석유도 21%까지 상승을 했다가 뭐 거의 제자리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게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갔는데 계속 흘러내렸죠. 이때 요 장 중반에 지수가 좀 반등이 할랑말랑 뭐 안 좋았어 가지고 밀리고 있었던 건 이해가 되는데 장 막판에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오히려 이거 유가 상승 수혜주들은 좀 빠졌어요.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구리 가격 인상이나 뭐 곡물 가격 인상 이런 원자재 관련된 것들이나 유가 이런 것들은 이게 단기간에 또 막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로 보이지도 않고 해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이 놓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중앙에너비스 보세요. 코로나 저점이 4,500원인데 약 2배 정도니까 뭐 지수를 못 이겼죠. 비슷한 정도? 지수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고 SH에너지화학도 네, 많이 못 올랐습니다. 그래서 계속 볼 필요가 있고요. 흥구석유까지 해서 관심 정보로 보고요. 그리고 오후장이 들어서는 그 기아차 애플카 그 협업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. 기아차가 점심때쯤 12시 반부터 해서 상승이 나왔고, 근데 기아차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협업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전기차나 이런 새로운 신생 에너지 자동차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,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 밑단에 있는 그 부품 공급사들, 구형테크라든지 동원금속 이런 종목들은 그런 애플카 협업 이슈가 강하게 이렇게 좀 발동 주가에 반응이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구형테크도 오늘 장중에는 27%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. 동원금속 오늘은 조금 약했어요. 13%니까 동원금속도 원래 되게 가볍게 잘 날아갔던 종목들이었죠. 그리고 아진산업도 10% 이상 13%까지 상승했다 밀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. 그때 말씀드린 것도 애플이 파트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특정 기업과 완전 협상을 완료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었죠. 그러면 그 도중에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좋아지거나 기대감이 계속 있을수록 주가는 반응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저희도 아진산업을 이렇게 눌림 줄 때 2월 말쯤에 이렇게 좀 담았었죠. 동원금속하고. 대장은 이제 구형테크고요. 그 다음 동원금속, 아진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도 좀 반응이 없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KT 오토시스 이 종목도 그 관련해서 좀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거든요. 근데 오늘은 얼마 안 올랐어요. 장중에 6%밖에 안 오르고 밀렸고 SL 거의 보합이죠. 세종공업 또 그렇게 막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13,000원까지는 갔던 그런 저력이 있었고 화신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렸죠.
그리고 성창 오토텍 얘도 이렇게 대장주는 아니었지만 소폭 내려온 상태고, 화승 RNA, 화승 RNS, 화승 RNA였나요? 잠깐만요. 이 종목도 상승이 원래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개, 그 KB 오토시스랑 SL, 세종공업, 화신, 성창 오토텍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. 그리고 화성 LN은 왜 정지가 됐죠? 거래 정지 상태네요. 합병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구나. 회사 분할. 아, 네네.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정지가 된 상태인데 어차피 얘는 매매를 할 수가 없었겠네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 놓고 보셔야 되고요.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도 오늘은 좀 조정 내지는 눌림이 나왔는데, 제가 보기에 이것도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CMS 에듀가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. 뭐야? 21%까지 상승이 나왔고요. 그 외에는 한빛소프트 조금 상승이 나왔고, 전고점 돌파를 못했지만 10%까지 장중에 올랐고요. 선익도 한번 볼까요? 선익 시스템. 네, 이 종목도 전고점 찍고 내려왔잖아요.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급등한 종목, 많이 오른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눌림을 주는, 며칠 쉬었다가는 이런 종목들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됩니다. 시장은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좀 강한 테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추적하고 계속 주가를 확인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찾아야 될 거로 보입니다. 그 외에 이제 개별주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, 현대퓨처넷이 그 전기차 충전소 사업 좀 진출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. 얘도 좀 많이 힘들었겠네요. 중간에 작년 여름부터 잡은 사람들은 계속 하락 횡보했기 때문에 힘들었겠고,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또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. 그 리튬 호수 관련된 재료였죠. 그 가치가 30조가 넘는다는 내용 나오면서, 근데 포스코 엠텍만 좀 가볍게 좀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ICT나 강파는 좋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성우전자가 많이 상승을 했었다가 밀렸고요. 상한가 찍고 밀렸네요. 이거 위에서 잡은 사람들은 어떡하나. 아무튼 이렇게 상승해서 좀 밀렸고, 얘는 재료가 그거였죠. 그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업에 전용 콘덴서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상한가 갔다가 밀렸고요. 그리고 사조 산업이 있었고, 사조 산업은 23% 상승을 했는데, 이것도 그 소액 주주들이 연합을 해서 경영권에 좀 참여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. 경영권 분쟁 느낌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제가 메타버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, 새로운 종목이 나왔어요. 플리토라고. 이게 이제 AI 번역, 그 파파고라는 그 번역 프로그램 있잖아요. 거기서 여기 잘 검색해볼까요? 파파고 번역기에서 네이버 파파고 AI 통번역 이렇게 써있죠. 그러니까 네이버랑 같이 그 AI 관련된 그 내용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. 물론 이게 이제 단순히 메타버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만, 지금 거의 메타버스의 대장주를 저기로 네이버로 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상승했던 그 쿠팡 관련된 종목 MBT가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. 핵심 내용만 한 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, 윤석열 관련된 종목은 그 애니 능률만 아주 강하게 움직였고 나머지는 크게 오르진 않았다.
그러나 좀 지켜봐야 된다. 그리고 기아차 애플 협업에서도 구형테크 아진산업 동원금속을 제외하고 KB오토시스, SL, 세종공업, 화신, 성창오토텍은 아직 반응이 없었다. 근데 끝은 아닌 것 같다. 스마트 스터디 아기상어도 삼성출판사랑 톱박스 코리아가 올랐지만 오로라, KTCS, KTIS, 그 WI까지 확인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. 그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금요일 장이 좀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반등을 해줘서 좀 안심을 좀 했고요.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18일 날 FOMC에서 좀 좋은 내용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. 이렇게 해서 한 주를 마감을 하겠습니다. 다들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마감 분석으로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